탈북민 박소연의 여정 제1장 평양 텔레비전의 화면 너머. 박소연은 평양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는 아나운서였습니다. 26살의 그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북한전 지역에 울려 퍼지며 수많은 가정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친숙했습니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을 위한 현지지도 사업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소연은 매일 같은 멘트를 반복했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방송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점점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같은 대본을 읽고 또 읽는 일상이 지겨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전하는 내용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방송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그어진 아이라인과 붉은 립스틱, 단정히 올린 머리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환한 미소를 지어야 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같은 내용을 읽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소연의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방송 준비를 하고 오전 7시부터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오 뉴스, 오후 뉴스, 저녁 뉴스까지 하루에 4번의 정규 방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방송이 없는 시간에는 다음 방송 원고를 검토하거나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때로는 간단한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동료 아나운서들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완벽한 방송을 하는지, 누가 상급자들에게 더 인정받는지가 늘 관심사였습니다. 소연은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한 번 하면 즉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시장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는 고등학교 동창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한때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대학 시절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도 많이 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은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소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방송국은 좋겠다. 언니,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어떠세요? 뭐 어떻겠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너는 좋겠다. 안정적이잖아. 소연은 영희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 월급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웠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과외를 하거나 번역 일을 해서 메워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쌀값이 오르면 가게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직업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헤어진 후 소연은 장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보다는 물건 종류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비싸서 쉽게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과자나 화장품들은 특히 비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연은 문득 바깥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날 저녁 소연은 남편 정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수는 30살로 소연보다 4살 많았습니다. 기계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무슨 변화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나가자는 말이야. 정수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중국에서 넘어오는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들으면서 외부 세상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같은 민족이 사는 남쪽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전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모두 사실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정수는 소연의 침묵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듣고 있다면 큰일이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좀 더 참고 살아보자.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소연은 참을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방송 준비를 하던 중 동료 아나운서 미경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이는 소연보다 2살 많은 선배로 평소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송 실력도 뛰어나고 상급자들의 신뢰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미경이 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 아마 어디 갔을 거야.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소연은 직감적으로 미경이가 탈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미경이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푸념으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의 자리에 새로운 아나운서가 배치되었습니다. 아무도 미경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연은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현실이 서늘했습니다. 그날부터 소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하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남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소연은 밤마다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재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걱정했지만 쉽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우연히 중국 방송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중국어로 된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경쾌한 리듬의 노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음악을 들으며 소연은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지?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처럼 살고 있을까요? 정수는 이런 질문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순수한 호기심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글쎄, 아마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하지만 소연은 정수의 말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곳도 여기와 똑같을까? 아니면 더 나은 삶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제2장 운명의 갈래길에서 소연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9년 봄부터였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중국 친척을 만나러 간다며 떠났습니다. 평소 신중한 성격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소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65세의 건강한 분이셨고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소연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소연이 방송국 일로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주셨고 몸이 아플 때는 정성스럽게 간병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니 서운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고생만 하신 분이니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수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여행이 의외였지만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오랜만에 재회하시는 것이니 기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연락을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2달, 3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정수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소연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시던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수의 직장에서 시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보이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정수를 불러서 시어머니가 언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보이부에서 조사관이 왔다고 하네.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북한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실종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의심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으로 간 후 연락이 끊어졌다면 탈북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정수는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승진이나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보이부에서는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 인간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정수는 매주 조사관과 면담을 해야 했고 소연도 몇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소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대했지만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연의 직장 동료였던 미경이가 중국에서 붙잡혀 송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이는 탈북 시도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고 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지방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료 중에 탈북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소연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터였는데 실제로 그 결과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미경이의 처참한 결말을 보니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탈출 욕구가 생겼습니다. 미경이는 실패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미경이 사건 이후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상 교육이 늘어났고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소연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숨막힘을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소연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소 아이를 원했지만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신이 되니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인해 가족들이 감시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긴다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아기가 생겼어요. 정수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평상시 같았다면 기뻐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인해 정수의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소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연은 입덧이 시작되면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방송을 하다가도 메스꺼움을 참아야 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특히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일이나 우유 같은 것들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어머니를 찾아 중국에 가고 싶어 했지만 감시가 심해져서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부에서 정수의 동선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 여행 허가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수소문을 해봤지만 시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어디 가신 걸까? 연락이라도 한번 와야 하는데. 정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자신의 처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었고 승진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소연도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중국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 자신들도 언젠가는 그 길을 따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소연의 생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정수의 직장에서는 시어머니 문제 때문에 정수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소연도 방송국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의료시설은 열악했지만 그나마 평양에 있는 병원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의사는 소연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신부는 영양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해 보이네요. 소연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권하는 우유나 고기, 과일 등은 일반 서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과 정수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수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현재 환경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일까? 아니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일까? 제3장 두만강의 차가운 물결. 임신 5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소연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보이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행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며칠간 구금되어 집중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니까 금방 돌아올 거예요. 소연은 정수를 배웅하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보이부 조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었고 때로는 몇 개월씩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탈북과 관련된 조사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수가 끌려간 후 소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대했지만 뭔가 거리를 두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급자들도 소연에게 중요한 방송을 맡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조사받는 동안 소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몸이 무거워졌지만 방송 일은 계속해야 했고 집안일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면서 소연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입덧은 줄어들었지만 배가 불러오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방송을 할 때도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어려웠고 집에서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없으니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택시비조차 아까워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연에게 희망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시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과 함께 시어머니가 소연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메시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전달되었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소연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로 결심한다면 길이 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소연은 이 메시지를 받고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안전하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같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 난 후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수 없이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임신이 진행될수록 탈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소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땅에서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정수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수도 함께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믿을 만한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까지 가는 데만 500만 원이 필요했고 그곳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추가로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그동안 모아둔 돈과 기금속을 모두 팔아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집에 있던 혼수품들도 하나씩 팔았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심지어 소중히 간직하던 화장품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정수가 조사해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만약 정수가 먼저 돌아온다면 떠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소연은 정수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정수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해해주세요. 우리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에서 키우고 싶어요. 당신도 언젠가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브로커도 처음에는 임신부를 데리고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간절한 부탁과 추가 비용 지불로 결국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 지역까지 가는 여행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검문소마다 신분증을 확인받아야 했고 임신부인 소연 때문에 자주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소연이 친척을 만나러 가는 임신부라고 신분을 위장시켰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 차가운 물을 건넌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소연은 배에 계속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이 배까지 차올랐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물이 너무 차가워요. 브로커가 소연을 부축해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중간에 소연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소연은 배를 만져보며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넌 후 소연은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정수가 있고 자신이 살던 집이 있고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뱃속의 아이를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이제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야.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중국에서 소연은 다른 탈북민들과 합류했습니다. 모두 한국행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달랐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를 만나러 가신다고 했고 젊은 부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지만 더 나은 삶을 향한 간절함은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여행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주로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소연의 임신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동이 느렸지만 모두가 배려해 주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중국 음식은 북한 음식과 달라서 입에 맞지 않았고 임신부인 소연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가끔 메스꺼움이 심해서 먹은 것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가 걱정되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버스, 기차 때로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소연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라오스를 거쳐 태국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태국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중국 당국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서부터는 한국 영사관에서 도와줄 거예요. 브로커의 말을 듣고 소연도 그제서야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한 달 넘게 계속된 긴 여행이 끝난 것입니다. 그동안 온몸의 세포가 다 긴장해 있었는데 태국에 도착하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두고 온 정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지금쯤 정수는 소연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걱정할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임신한 소연을 특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사장 마이너스 인천공항 새로운 세상의 문. 2020년 3월 소연은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정말 다들 친절하시네요. 북한에서 본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다양했고 표정들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조차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소연이 가장 놀란 것은 자동차의 수였습니다. 도로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조차 자동차를 보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소연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은 임신한 그녀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별도의 휠체어를 준비해 주었고 이동할 때도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임신부를 위한 특별한 대기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곧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을 거예요. 국정원 직원의 말투는 존댓말이었고 매우 정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인을 대할 때 반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국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소연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도로,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특히 네온사인들이 화려한 상가들을 보며 이곳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실감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조사를 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소연이 가장 놀란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제공되는 음식의 질과 양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쌀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북한에서 먹던 거친 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기가 나고 찰진 한국의 쌀은 그 자체로 놀라움이었습니다. 한 알 한 알이 모두 온전했고 돌이나 겨 같은 것들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반찬들도 다양했고 영양가도 풍부했습니다. 임신부였던 소연에게는 특별히 영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유, 과일, 견과류 등 북한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매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정기적으로 소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제공되는 과일과 우유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매일 나오는 것을 보고 이곳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실감했습니다. 사과 한 개도 북한에서는 귀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연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 적응 요령,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여러 해를 살고 있는 선배들의 경험담은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이도 마음껏 꿈꿀 수 있고요. 한 선배는 이미 한국에서 10년을 산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양 방송국에서의 생활, 시어머니의 실종, 남편의 구금, 임신 후 결심하게 된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소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소연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신부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사 시간도 짧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 등에 대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를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비판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이 말을 듣고 소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권장되는 일이라니 놀라웠습니다. 몇 주간의 조사와 교육을 마치고 소연은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을 떠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하나원에 가면 더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잘 관리받으세요. 소연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 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7개월이 된 배를 어루만지며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제5장 하나원에서의 준비 기간.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국정원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소연이 가장 놀란 것은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종교 단체들이 방문해서 탈북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여러 종교 단체들이 찾아왔습니다. 각 단체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점차 마음이 열렸습니다. 종교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배려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 자체를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기독교의 찬송가도 아름다웠고 불교의 명상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임신부였던 소연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따로 챙겨주고 임신 관련 정보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배려였습니다. 특히 한 기독교 봉사자는 임신부를 위한 비타민과 영양제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소연은 한국 사회적응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의 정치제도, 경제 시스템, 교육제도, 의료제도 등에 대해 상세히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를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래요. 소연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깨달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북한에서는 금기시되던 것들이 여기서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교육받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소연은 한국 사회의 교육받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소연은 한국 사회의 복잡함과 동시에 발달된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감동받았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난방시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궁이 근처만 따뜻했는데 여기는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했습니다. 온돌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정말 어디든지 다 따뜻해요. 소연은 배를 안고 바닥 여기저기를 만져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임신한 몸에는 이런 따뜻함이 특히 고마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하며 소연은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 임신부를 위한 지원제도,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 경험이 있는 선배들의 조언은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는데 지원이 많대요. 병원비도 거의 안 들고 아이가 크면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선배 탈북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특히 무료 의료 서비스와 교육 지원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소연은 하나원에서 한글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던 맞춤법과 남한의 맞춤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한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도 배워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변소라고 하거나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하는 등의 차이점들을 익혔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인터넷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검색 기능이 놀라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의 세계는 소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접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요리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소연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쇼핑 교육도 유용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법, 가격을 비교하는 법, 카드를 사용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만 물건을 샀는데 한국의 쇼핑 문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고 임신부인 소연에게는 특별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뱃속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예정일은 2달 후쯤 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을 듣고 소연은 안심했습니다. 그 험난한 여행 과정에서도 아이가 무사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의료진은 계속해서 소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었고 필요한 영양제와 약물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소연은 많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나누고 위로하며 가족 같은 정을 느꼈습니다. 특히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네요.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각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하나원 생활은 예정보다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면서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과 상담한 결과 병원에서 출산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원에는 출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병원에서 출산해야 했습니다. 소연은 하나원을 떠나면서 지난 2달간의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언니,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나중에 꼭 연락해요.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 같은 정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지만 서로를 잊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도로, 높은 건물들,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곧 이 땅에서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6장 서울에서의 첫 보금자리. 소연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탈북민들에게 제공하는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비록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아이와 함께 살 집이 생겼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집이에요. 아파트는 20평 정도의 크기로 북한의 기준으로는 매우 넓은 편이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도 신기했고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따뜻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부엌에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세탁기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함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미 기본적인 식료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쌀, 김치, 반찬류 등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법,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법,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여러 개의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처음에는 택시만 이용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점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법, 버스 정류장을 찾는 법, 내릴 때 벨을 누르는 법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어서 한참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면서 소연은 정기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임신부 검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무료였습니다. 정말 무료예요. 보건소 의사는 친절했고 검진도 꼼꼼히 해주었습니다. 혈압, 체중, 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부터 초음파 검사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뱃속 아기의 모습을 본 순간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예정일은 다음 달 중순쯤 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을 듣고 소연은 더욱 감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성별도 모르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의사는 출산 준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출산할지, 언제부터 병원에 갈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연은 아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처 대형마트에 가서 아기용품을 구경하다가 그 종류의 다양함에 놀랐습니다. 기저귀만 해도 수십 가지 브랜드가 있었고 아기옷도 예쁘고 다양했습니다. 유모차, 아기침대, 수유용품까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다 사야 하나요? 마트 직원이 친절하게 필수품 목록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저귀, 내의, 수유용품 등 기본적인 것들부터 준비하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용품 바우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아기 옷을 고르면서 소연은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흰색의 작고 귀여운 옷들을 보며 곧 태어날 딸을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출산을 앞두고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장비들, 친절한 간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산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니까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의료진의 말에 소연은 안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산 비용이 부담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자연분만은 물론이고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분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출산 준비 교실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신부들이 모여서 출산 과정에 대해 배우고 호흡법도 연습하고 신생아 관리법도 익혔습니다. 소연은 이런 교육을 받으며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소연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육아도우미,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충분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소연은 출산을 며칠 앞두고 입원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산후조리용품, 아기옷, 기저귀 등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북한에 있는 정수를 생각하며 편지도 한 통 썼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7장-3 생명의 탄생과 가족의 재회. 소연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받은 의료진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배려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출산이 끝날 때까지 간호사들이 손을 잡아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예쁜 딸이네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겨주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한국인이 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진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자라라는 뜻이에요. 의사는 아이가 매우 건강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체중도 적당하고 모든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든 탈북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출산 후 소연은 산후조리원에서 2주일을 보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설이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와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며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이 제공되었고 모두 산모의 건강을 고려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미역국, 잉어국, 전복죽 등 산후회복에 좋다는 음식들을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대우였습니다. 간호사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신생아 관리부터 모유수유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다른 산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육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것을 밝히자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다른 산모들의 격려는 소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후 소연은 수진이와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신생아와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등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정기적으로 소아과 검진을 받았고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딸이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소연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있던 부모님이 탈북을 시도한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중국에 있던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연의 부모님과 연락을 취해서 탈북을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가겠다고 하시네요. 소연의 어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딸과 외손녀를 보기 위해 위험한 탈북을 결심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탈북을 결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부모님의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로커 비용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소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정착금을 모두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아파트 보증금을 빼고 대출까지 받아서 브로커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집을 잃게 되더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야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소연은 수진이와 함께 여러 곳을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에서, 때로는 다른 탈북민 가정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아기를 업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이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소연은 수진이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곧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달랬습니다. 중간에 부모님의 탈북 과정에서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공안에 잡힐 뻔한 적도 있었고 브로커가 바뀌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그때마다 돈을 더 구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탈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연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 힘든 여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2년 반 만에 만난 부모님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사히 살아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소연이 그리고 우리 예쁜 수진이구나. 어머니는 외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도 수진이를 안아보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소연은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넓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30평 규모로 3대가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3개와 넓은 거실이 있어서 각자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다가구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주어서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가전제품도 기본적인 것들은 제공받았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부모님이 정착을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소연은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도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를 돌봐주셨고 아버지는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